청취자 여러분, 2부로 감자와 량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아쿠아리움과 동물원, 그 다음에 유기견, 유기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는 저희가 2부에서는 야생동물에 관한 그런 밀렵과 훼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관광 상품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언급은 해드릴 거고요.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는 저희가 좀 언급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잔인해서 약간 심의에도 그렇고 방송 시간상 저희가 좀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기 위한 방송이지 이거를 뭐 저희가 막 고발을 하는 정도까지의 실태를 막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조금 너무 듣기 좀 불편하시지 않은 선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를 할 테니까요. 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좀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동물이 있습니다. 일단 카테고리가 지금 저희가 2부 첫 번째로 언급할 카테고리가 약간 인간들의 그런 건강 미신으로 동물이 희생되는 경우예요. 네. 네. 중점에 있는 동물, 그리고 많이 그런 것들, 인간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훼손된 동물 중에 하나가 이제 호랑이죠. 맞아요. 호랑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호랑이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양이님은? 호랑이요? 네. 어떤 뭐 용맹함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너무 귀엽다? 저 호랑이 사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호랑이 사자 좋아하나요? 네. 그 약간 두툼한 그 앞발. 뭔가 되게 미칠 것 같아. 되게 폭신폭신해 보이는 그 앞발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저는 걔네가 커도 다 큰 애들을 봐도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조선의 호랑이, 저희 나라에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하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약간 1996년도에 저희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멸종이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어요. 네. 아예 이제 진짜로 이제 호랑이는 이제 없는 거고, 이제 호랑이가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거의 한 근 20년 동안 개체 수가 거의 한 80% 90% 가량 줄었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호랑이를 소비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그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아시아 쪽 국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저희의 형제 나라죠. 중국입니다. 차이나. 네, 차이나에서는 대대적으로 호랑이의 그 뼈가 약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이제 거의 중국에서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만병통치약. 이게 버금갈 정도로. 그러면 그 호랑이 연고라는 그 만병통치 연고도 혹시 그런 건가요? 호랑이 연고는 그냥 파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브랜드를 그렇게 붙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호랑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는 중국에서는 거의 그냥 망병통치 귀한 약재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눈, 수염, 발톱, 꼬리, 신장, 심줄, 생식기 모두 다 약재로 해서 사용해서 먹을 정도로 예전부터 역사가 있었고요. 장난 아니네. 네, 약간 피를 맑게 해준다거나 뭐 수분을 보충, 또 웃긴 거는 뭐 젊음을 찾게 해준다, 뭐 정력을 보강시켜준다 라고 해가지고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국가고요. 중국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 농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호랑이의 사육을 장려하는 농장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도 있고요. 네. 가장 그 규모가 큰 농장이 중국의 구일인이라는 곳이 있대요. 상호명이 웅호산장. 이게 왜냐면 들어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한국의 관광객분들도 좀 많이 가는 곳입니다. 가지 마세요. 웅호산장이라고 호랑이 한 1,800여 마리, 뭐 곰 한 500마리, 원숭이 기타 등등 해서 큰 단체를 이루고 있는 동물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결국은 사육당하기 위해 길러지는 건가요? 이곳의 그 사진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서 사진을 봤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더럽고 환경 자체가. 낙후된 시설들이구나. 낙후된 시설이고, 그리고 제가 참고한 책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 한 번 입장료가 한 7,000원 가량 한다고 해요. 한국 돈을 7,000원 가량. 근데 입장료만으로 이렇게 사실 이런 큰 규모의 한 2,000마리 넘는 동물들을 먹여 살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고 이 동물원의 주요 수입이 그거라고 해요. 호랑이 술. 호랑이 술이라는 건 저도 들어봤는데 혹시 실제로 호랑이의 어떤 신체 부위를 술로 담그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호랑이 뼈 같은 걸
이제 신체 부위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호랑이 술로 담가요. 이 동물원을 방문을 해서 구매할 내가 의사가 있다, 내가 목적이 있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면 조용히 이제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네. 호랑이 딱지가 붙어 있는 술병을 보여준대요. 네. 그러면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이제 나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10만 원에서 한 수천만 원까지 호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이 호랑이 소비가 농장까지 지어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많이 줄고 있고, 이제 명분은 그런 거죠. 개체수의 보전이다. 우리가 여기서 형이 화나신 거 아니죠? 저 지금 사무실로 조용히 데려가서 그 호랑이로 담근 술을 판매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무실로 그분들 조용히 데리고 와서 진짜 후드려 패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참 어디에 좋은지, 사실 뭐 술이라는 게 사실 먹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몸이 달아오릅니다. 네. 그게 정력에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몸이 달아오르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미신이나 전통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에서는 이렇게 사육되어서 호랑이가 소비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국도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사실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렇게 내비치는 카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방금 그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라고 네. 그런 걸 내세운다고 하셨는데, 개체수 보존을 하려면 걔네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야지 왜 걔네로 술을 담가서 판매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웅호산장 주변에는 곰발바닥 술, 그리고 뭐 호랑이 고기, 기타 등등을 또 판매하는 그런 식당들이 또 있다고 해요. 사람이 먹으니까, 사람이 그걸 돈 주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니까 그렇게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긴 우리나라도 보면 네. 이제 가끔씩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극강의 체력이 필요하신 분들, 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뱀을 고아 먹이셨다, 오소리를 고아 먹이셨다, 뭐 이런 말씀들 뭐 하시는데, 토끼고기도 있고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생동물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이렇게 정상적인 방식이라기보다 떳떳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동물들을 그렇게 좀 잔인하게 사육을 하는 건데, 그것도 심지어 인간의 미신이나 그런 보신을 위해서. 네, 맞아요. 야생동물의 어떤 부위를 먹으면, 혹은 집에 장식을 해두면, 왜 코끼리, 상아 이런 거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영생과 행운과 그리고 부가 지켜지고 보장이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미신. 그렇습니다. 김생민 씨의 유행어를 한번 빌리고 싶네요. stupid. 정말 슈퍼 stupid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맞고요. 정말 호랑이 얘기를 이제 계속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 태국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대요. 문제가 하도 심각하게 돼서 없어졌는데, 불교 사원이 하나 있었대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뭐 칸차나리부주, 그러니까 주 이름이죠. 이곳에 이제 불교 사원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대요. 인기 끈 이유가 그런 거죠. 이곳에 이제 불교 사원에서 그 호랑이와 승려들과의 그 어우러지는 모습, 환상의 시너지. 생각만 해도 그냥 돈이 줄줄 벌어지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불교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승려들과 호랑이들이 막 어우러져가지고 살고 있는 그 약간 모습들. 입장료가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었대요. 뭐 호랑이 애기 뭐 젖병도 물려주고 같이 새끼랑 사진도 찍고 뭐 같이 뭐 산책도 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제 단체, 호주의 어떤 동물 단체인가, 거기에서 2007년부터인가 14년도까지 여기에서 한 200몇 마리가 죽어 나갔다라는 조사를 이제 자기가 했대요. 했는데 이제 사원 측에서는 이제 부인을 한 거죠.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또 했냐면, 호랑이의 야생성을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우유를 먹인다. 그럼 지금 그거를 변명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 부처님의 어떤 자비심이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순하게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야, 대단한 분들이시네. 네,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호주의 그 약간 동물 단체와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언론에 이제 때린 거죠. 네. 방송에 때리니까 이제 태국 정부가 감찰을 나갔대요. 네. 감찰을 나갔는데 실제로 냉동고 같은데 이제 새끼 호랑이의 시체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를 척출한 어떤 흔적들, 예, 그런 흔적들과 호랑이 수를 담근 이제 증거들,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원이 문을 닫았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동물 단체와 태국 정부에서 그때 이제 있던 호랑이 한 130몇 마리 정도 그 호랑이들을 이제 맡아서 각자 보호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정말 이게 동물도 문제지만 어느 종교 단체나 꼭 이런 정신 나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뭐 기독교, 천주교, 무슨 뭐 아랍의 다른 종교들이나 뭐 불교를 비롯해서 어느 종교 단체나 이렇게 정신이 쏙 빠진 분들이 계시는 바람에 그 종교의 좋은 교리까지 싸잡아서 네. 욕을 먹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불교 사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1년 매출이 30억. 아니 도대체 해탈을 강조하는 종교에서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욕심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쉽게 훼손할 수 있는 거에 내가 손이 먼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동물이 많이 이용이 되어서 이렇게 호랑이도 강제로 사육이 되고 사원에서까지 이제 심지어는 이제 구타하는 영상들도 많이 찍혔대요. 호랑이들을 구타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훈련시키는 모습들. 이런 곳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 밝혀지잖아요. 이렇게 밝혀지어서 사원까지 문을 닫았는데 이 사원을 근데 운영했던 이제 원장 비슷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이제 폐쇄된 직후에 어떤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곳에 이제 인터뷰에서 자기한테는 아직까지 허가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호랑이를 들여와서 사업을 또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인터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참 어떻게 죽여야죠? 죄송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제가 딴소리 했네요. 우리도 저기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에 나오는 네. 동물단체 분들처럼 까만 마스크 쓰고 한번 찾아가 볼까요? 같이 갈까요? 저는 참여할 자신이 있어요. 한강으로 모이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릴 동물이 바로 곰입니다. 가장 또 이런 식으로 많이 희생되는 동물 중 하나죠. 여러분 그 쓸개즙이라고 살면서 그렇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간을 보호하는 맞아요. 즙 중에 하나인데요. 쓸개즙을 채취하는 과정이죠. 네. 과정 중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육 방법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곰의 쓸개즙 채취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진짜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곰 몸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철장이죠. 네. 곰이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철장이에요. 그런 철장 안에 곰을 가둬놓고 철장을 그냥 바닥에 내려놔요. 그럼 곰은 그냥 누운 상태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네. 계속 살면서 곰의 그 쓸개즙이 나오는 그 구간에 철장으로 쇠로 된 조끼 같은 걸 입혀요. 조끼를 입혀서 조끼를 왜 입히냐면 구멍을 뚫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다 구멍을 뚫을 건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 쓸개즙이 나오는 그 공간이 움직이니까 조끼를 입히고 곰의 이제 그 쓸개즙이 나오는 공간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연결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조그만 철장 안에서 그 아이는 계속 사는 거고 계속 그 곰은 살면서 이제 쓸개즙을 채취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새끼들이 있겠죠. 네, 그 새끼가 오면 곰은 또 착하게 그 사람한테 자기 배를 갖다 댄대요. 채취해라. 왜? 너무 훈련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잠깐만. 배를 쓱 갖다 댄대요. 얼른 이제 쓸개즙을 채취하라고.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가장 이게 잔인하게 알려진 사육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죠. 그냥 호수가 그럼 몸에 늘 꽂혀 있다는 거예요? 호수는 몸에 꽂혀 있고 호수 주변에는 그 약간 피부가 이제 찐덕찐덕해져가지고 되게 덧나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네,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사니까 그 상황에서 곰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이제 극소량의 먹이만 주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곰은 뭐 일어났다 섰다 한 뼘 움직였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이 오면 쓸개즙을 빼라 하면서 배만 이제 갖다 대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상 행동도 많이 보이고요. 실제로 자기 몸을 뜯어먹는 어떤 자해 행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 예전에 그 농장의 좀 부흥이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1980년도쯤인가요?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곰 사육을. 뭐 아시아권에서 뭐 여기나 저기나 우리나라나 네. 진짜 할 말 없이 난리 허가를 부르시네요. 내줘서 이제 곰을 수입을 했는데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 비난을 받았죠. 이건 아니다. 비난을 받고서 이제 허가가 끝났지만 그 기간 동안 개체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곰의 개체수가.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개체수를 이제 중성화 수술을 또 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했고요. 했고 그 다음에 각 농장에서 이제 한 600여 마리 정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간 그렇게 해서 여러 농장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곰 쓸개즙 채취가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나라가 시작이고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 곰 쓸개즙 채취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지금 듣고 충격을 받은 거는 곰이 훈련돼서 배를 갖다 대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내가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순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내가 잘 협조하면 이 시간이 빨리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곰이 협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참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뜩이나 내용이 네, 심각한데 양님 좀 우시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눈물도 올라오고 화도 너무 나고 지금 죄 없는 녹음실을 부셔버리고 싶은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네. 여러분 불편하실까 봐 제가 지금 화를 안 내고 있다는 점. 네, 일단 여기서 좀 인간의 바보스러운 모습을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곰 쓸개즙에 이제 첨가되어 있는 그 간장을 보호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그 물질 이름이 우르소데 옥시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어떤 약물의 합성으로서 이 물질을 인간이 만들 수 있다. 곰 쓸개즙에서 굳이 우리가 채취를 안 해도 그냥 약물과 약물의 합성으로 간단하게 우르소데 옥시콜린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비읍시읒들 같아. 네, 그리고 그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과정이 굉장히 환경이 더럽습니다. 더러운 데에서 채취하는 그 쓸개즙을 먹는다는 건 인간한테 2차적인 여러 가지 질병을 안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이제 곰 쓸개즙을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에 조금 더 바보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정말 옛날에 뭐 원시 시대나 뭐 꼭 원시 시대까지 안 가도 그 전 시대에 먹을 게 너무 없고 열악한 환경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약육강식에 의해서 서로 이제 먹고 먹히고 이런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지금 심지어 이 현대인들은 먹을 게 넘쳐나고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섭취 가능한 영양제가 올리브영만 가도 널리고 깔렸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죠. 네. 그런 애들을 굳이 그렇게 잡아서 불법 유통을 하고 그런 잔인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섭취가 가능하고 그리고 일단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끝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조금 언론이나 이런 곳에 줄어드는 것 같다가도 네. 조금 더 잠잠하다 싶으면 또 한 번씩 이렇게 발생되는데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이제 곰의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동물이 이제 뱀이에요. 네. 뱀인데 사실 뱀과 악어를 좀 묶으려고 했는데 악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악어 가죽이 어떤 식으로 생산돼서 쓰여지는지는 한때 이슈가 됐고 뭐 명품 브랜드나 이런 데서 사용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악어는 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요. 네. 뱀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실 뱀은 농장에서 좀 키우기가 어렵다고 해요. 농장에서 사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원주민들이 이제 비단뱀 같은 큰 뱀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뱀 가죽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원주민들이 이제 뱀을 한 마리 만약에 목숨 걸고 잡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얼마에 팔 것 같나요, 량이님은? 저는 이게 그래도 명품이고 막 이런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알지만 제가 처음에 이 질문에 대답을 했던 대로 대답을 해볼게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래도 또 그렇게 뭐 가방에 사용되고 막 이런 뱀이면 또 크고 사이즈가 이러면 한 마리에 최소 원가니까 몇만 원은 받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라고요? 한 3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목숨 걸고 받으면 이제 3만 원에 이제 비단뱀을 파는 건데 뭐 여기까지는 뭐 원주민의 생계나 뭐 이런 걸로 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뱀을 약간 그 가죽을 벗기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뱀 가죽이 좀 늘어나지 않잖아요, 원래. 네. 잘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물을 먹여요. 네. 뱀한테 물을 먹여서 가죽을 팽팽하게 불립니다. 네. 불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뱀 목에다가 이제 못을 박고 그 뒤에 목 뒤에 이제 칼집을 내어서 이제 한 번에 쫙 이제 벗겨서 이제 가죽을 벗기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이제 뱀 가죽을 채취를 하게 되고 이제 요런 가죽들이 이제 뭐 시계줄, 네. 기타 등등의 이제 가방이나 이런 곳에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악어도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심지어 뭐 아프리카에는 이제 악어 농장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명품 쪽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정말 어느 동물한테나 정말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가지가지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인간의 뭐 어떤 미신이나 그런 필요로 의해서 희생되는 먹거리 같은 거 말고 이제 각 나라별로 네네. 특히 이제 땅덩어리 넓은 나라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잔인한 그 동물을 사냥하는 관광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동물은 라이언 킹. 사자. 사자하면 뭐가 떠오르죠?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라이언 킹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밀림이 아닙니다. 운동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 라이언 킹에 이런 장면 태어나요. 그 아기 사자가 태어났을 때 그 원숭이가 이렇게 두 팔로 탁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쫙 펼치면서 맞아요. 뭐 이새가 태어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웅장하게 했던 사자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 숫자자의 어떤 깃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밀림의 정말 왕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사자를 어떻게 보면 제압하고 사냥함으로써의 자기의 어떤 용맹함과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데요. 사자가 약간 관광 상품처럼 사냥당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아프리카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네.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있는 야생 동물 사냥이에요. 일명 트로피 사냥. 명칭은 트로피 사냥이죠. 근데 이 트로피 사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야생에 있는 동물을 그냥 사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서 허가내 주는 것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돈을 지불하고도 실패할 확률도 물론 있죠. 네. 이거에 약간 차선책으로 뭐가 있냐면 캔드 헌팅. 그러니까 저희 말로 얘기하면 통조림 사냥이라고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뭐 짐바브웨, 탄자니아, 모잠비크, 잠비아 이 네 군데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자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 이제 소나 돼지처럼 기르는 거예요. 가축처럼 이제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펜스 안에 넣어놓고 풀어요. 네. 풀어놓고 관광객이 옵니다. 그럼 이제 총을 쏘고 네. 발로 쏴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사이코패스 집단이네요. 그렇죠. 네. 심지어 관광을 오기 전에 당사자는 이메일로 어떤 사자를 사냥할지 메일을 받아요. 대단하네. 네, 거기서 고릅니다. 나는 이 사자로 초이스할게. 이 사자로 초이스할게 해서 오게 되고요. 야생 사자를 사냥하는 것보다 일단 가격은 저렴하기는 한데 근데도 한 8,000달러에서 5만 달러 그러니까 한 900만 원에서 5,700만 원 정도 모든 비용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뭐 허가증, 식사, 숙박, 가이드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900에서 5,700만 원 정도 패키지가 들면 돈이 좀 있는 사이코패스들이 방문하는 곳이네요. 그 사이코패스가 대부분 미국인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뭐 미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실제로 방문하는 주요 고객은 미국인이라고 하고요. 뭐 수컷은 한 2만 달러, 암컷은 뭐 한 1만 달러에 그렇게 사냥해서 이용이 되고요. 진짜 좀 불쌍한 건
사육된 사자는 야생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펜스 안에 풀어놔도 사람한테 다가온대요. 그리고 이제 다가와서 밥 달라고 다가오면 총 한 번 쏘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사자를 또 잡기도 하고요. 원할 경우에는 이제 총 말고 활로서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데 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죽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활에 맞은 사자 같은 경우엔 더 오랜 시간 이제 고통에 시달리면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냥한 사자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나 가죽 등, 가죽은 좀 아니고요. 머리나 이런 어떤 전리품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네 본국으로 가져가는 거죠. 과시하기 위해서 잘라서. 그런 과정에 이제 상품들이 있고요.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4개의 국가에서 아직도 이제 성행하고 있는 관광 상품이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네. 정말 그냥 언제 들어도 언제 이런 자료를 봐도 너무 화가 나는 그 다른 것도 화가 나지만 이렇게 그냥 정말 차라리 자기 건강 미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사냥을 당하기 위해서 키워지고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열이 받는데 근데 놀거리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놀거리예요. 그냥 내가 놀기 위해서 뭐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 사실 이런 남아공의 국가들이 어떤 수익을 내는 창출이 되기는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려면 동물을 이용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역사 속으로 발전이 되어 오기는 했어요. 니들이 그러면 네. 니네 몸으로 뭔가를 하면 되잖아요. 왜 죄 없는 애들을 잡아다 그렇게 하고 그러세요?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그렇죠.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벌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 주변에서 가장 쉽게 훼손할 수 있는 것에 네. 저희가 이제 손이 가는 거라서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정말 이거는 저는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 마음속에는 거의 수백 가지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지나가면서 네, 지금 울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집단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100번을 하고 또 해도 이 생각이 변하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참 어떤 사냥이나 그리고 되게 상위 계층에 있는 동물을 내가 잡음으로써 네.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놀거리로서 희생된 거잖아요. 그 네. 동물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동물의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육된 사자니까 괜찮아. 우리가 애시당초에 여기서 키운 사자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맘대로 해도 돼.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뭐 돈벌이로서 이렇게 이용되는 거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깨매는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너네 어쨌든 다 천벌 받을 거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생명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안타까운 얘기고요. 다음으로 좀 소개를 또 간단하게 해드릴 거는 네. 이것도 그 사냥 관광 상품인가요? 이것도 약간 관광 상품이죠. 투우예요. 여러분이 맞다. 스페인에 가시게 되면 투우도 비롯해서 이제 뭐 소몰이라 그래서 거의 한 뭐 10만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한대요. 굉장히 많은. 이것도 우리가 표면상 관광 상품으로 스페인 하면 대표로 떠오르는 이미지로 알고 있는 거 이면에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약간 매년 한 7월쯤에 이게 열리는데 이제 한 9일 동안, 한 열흘 동안 열린대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9일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제 매일 아침에 8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수천 명의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하고 이제 같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왜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는 관광 상품인데, 일단은 소가 여기에 동원되기 전날, 전날, 한 깜깜한 방 안에서 움직이기 힘든 곳에서 이제 시야를 다 차단당한 그곳에서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거기서 묵게 돼요. 그럼 소가 이제 좀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 불안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문이 열립니다. 빛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를 소는 당황하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당황한 소를 보고 사람들이 즐겁다고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면서 꼬챙이로도 찌르고 뭐 신문지로도 찌르고 약 올리고 막 이래요. 그럼 소는 갑자기 빛을 보면 여러분들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무릎도 까지고 소도 이제 훼손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한 900m인가 800m 정도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도 많이 죽었고 소한테도 안 좋다 그래서 좀 약간
동물단체나 이런 곳에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소몰이 행사라고 해서 성행까지는 아니고 이제 축제로서 하나의 그렇죠. 전통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행하고 있고요. 스페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죠. 투우죠. 사실 따지고 보면. 투우 경기에 동원되는 소가 사실 투우사의 어떤 용맹함 같은 거 좋잖아요. 맞아요. 둘이 결투를 해가지고 그 약간 싸워서 이렇게 이겨냈을 때 그 투우사의 용맹함 같은 걸 표현하는 게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소 자체가 네. 용맹함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애시당초에 그 경기에 참여하기 전부터 약간 소의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소 뿔을 갈거나 소가 이제 뿔을 갈면 좀 방향 감각이 이렇게 좀 없어지잖아요. 소 뿔을 갈거나 목에 있는 심줄 같은 걸 절단한대요. 아니면 무릎이나 이런 아킬레스건 같은 걸 끊어버린대요. 끊거나 아니면 좀 눈에 바세린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뭐 생식기 같이 예민한 곳에다가 바늘을 꼽아서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소가 투우사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간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네. 소는 벌써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투우사와 만나요. 그럼 투우사는 이거는 여러분 맞짱이 아닙니다. 그니까. 이건 내가 연약한 존재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 둘이 네. 예를 들면은 운동장 7바퀴 누가 더 빨리 뛰나 경기하는데 네. 나는 6바퀴 미리 뛴 걸로 치고 한 바퀴만 뛸 테니까 너는 나랑 같은 속도로 6바퀴 뛰어봐. 근데 대신 나는 러닝화 나이키 거 신고 너는 삼선 쓰레빠 신고 뛰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소한테는 불리한 게임, 죽을 수밖에 없는 게임을 투우사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몇 톤이 넘는 소가 사실 몇 번 찌른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심장을 한 번에 찌러서 죽이는 게 이제 전통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뭐 심장을 한 2-3번, 뭐 허파를 한 2-3번, 뭐 3-4번 이런 식으로 소한테 계속해서 이제 꼬챙이로 찔러서 결국에 이제 소가 죽게 되면 이제 관광객들은 이제 소가 이제 패배자라고 느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쓰레기도 던지고, 맞아요. 네, 손수건도 던지고 하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아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진보 정당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이 동물보호법이 좀 강화가 된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하고는 있지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그런 상태라고는 합니다. 네. 이렇게 관광 상품도 이제 저희가 오늘 언급한 거 외에도 네. 아마 여러 가지가 또 더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내가 안 하는 거를 떠나서 좀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좀 국가적인 개입을 해서라도 이런 상품들은 조금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그래도 관광 상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태국 많이들 가잖아요. 동남아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 코끼리 그 등에 이게 타보신 분들 있을까요? 혹시 양희님 혹시 있나요? 미쳤어요? 제가 그걸 타게? 왜냐면 좀 흔한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근데 태국 저도 쪽에 코끼리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가이드님이 저도 태국 갔다 온 거였어요. 푸켓 갔다 온 건데 네네. 가이드님이 자기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이고 자기도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어서 고용된 분이라서 그렇죠. 찝찝하지만 하고는 있는데 그게 가이드 권한이라 그러셨어요. 그분은 코끼리 쇼, 그 코끼리 타는 거를 할지 돌고래 쇼를 갈지. 근데 그걸 자기가 그래도 돌고래를 선택을 한 거는 코끼리를 직접적으로 등에 타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그거를 붙어갖고선 한 바퀴를 같이 돌게 해주는 그 이렇게 트래킹.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뾰족한 것들을 이렇게 안 보이게 들고 코끼리가 혹시 저기 할 만한 미연의 상태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대로 앞으로 안 간다거나 이러면 코끼리를 이렇게 찔러갖고서는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자기가 선택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자기는 그래도 차라리 이쪽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여러분이 네네. 그분이 그래도 좀 좋았던 게 보신 돌고래 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되고 코끼리는 웬만하면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쇼도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코끼리 타는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거의 실태를 저희한테 알려주면서 되게 좋은 분이네요.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그 가이드분한테 진짜 그래도 되게 감사를 해요. 정말 고맙고요. 량이님이 잠깐 그 꼬챙이로 코끼리를 찔렀을 때 코끼리가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코끼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큰 코끼리가 조그만 사람이 찌르는 꼬챙이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성체인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처음에 훈련을 시킬 목적이면 아기 코끼리를 무리해서 잡는 거예요. 그 무리해서 아기 코끼리를 잡는 과정에서 아기 코끼리 뭐 항상 어미하고 붙어 있잖아요. 어미를 포함해서 무리 전체를 다 죽인대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오면 아기 코끼리를 자기 몸보다 작은 상자에 구겨 넣는데요. 구겨 넣고 그 꼬챙이 같은 걸로 계속 일주일 동안 찌른대요. 그러면서 그걸 무섭게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니네 다 부셔버린다. 아, 진짜 사람 진짜 돌게 하네. 네, 새꼬챙이도 하고 매질하고 굶기고 잠 안 재우고 그렇게 하면서 아기 코끼리는 그때부터 사람이 무서운 거고 내가 얘네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해서 꼬챙이에 대한 불안감이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광을 가셔서 트레킹이나 묘기를 부리는 코끼리들은 어린 시절에 잡혀와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다 받고 거기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돈벌이로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트레킹하는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묘기를 못 부리는 코끼리는 트레킹을 한대요. 맞아요. 나이 많은 코끼리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이용당하다가 묘기 트레킹도 못하는 코끼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코끼리가 만약에 암컷일 경우엔 여러 수컷들과 강제 교배를 통해서 이제 새끼를 낳는 용도로 그렇게 쓰인다고 하니까요. 정말 정신병자 대파티인 것 같아. 미쳤나봐 다들. 넌 다 죽고 싶냐? 정말 진짜 짜증나네 진짜.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씩 쫓기기 시작해서 조금 빨리 얘기를 할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 뭐 저희의 이제 과거에 안 좋은 기억도 있지만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는 국가가 그 근처에 있죠. 사람 대 그렇죠. 사람이 이제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 고문을 한다. 물고문을 하고 뭐 손톱을 어떻게 하고, 그거는 그렇게 다 같이 대분노를 하면서 동물이 우리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IQ는 우리보다 낮을 수 있지만 그냥 이 대자연의 지구라는 별에 다 같이 살고 있는 똑같은 생명체인데. 그죠. 방송 타이틀처럼 저희는 공존하는 그냥 같은 생물이 아니라 생명체. 죄송합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과연 이 따위로 이렇게 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지금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천천히. 네, 마음을 가라앉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인성 바르신 우리 어쩌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다 같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조금 격분하시면서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걸 넘어가서 이제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피 루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양 고양이죠. 네. 이게 정말 비싼 값에 유통되는 커피의 종류예요. 코피 루왁이라고 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코피는 커피, 그리고 루왁은 사양 고양이의 일종인 팜시벳을 말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양 고양이라고 칭하는 이 팜시벳이 커피 체리, 즉 커피 열매를 먹게 되면 과육은 소화가 되고 원두는 소화기관의 효소를 통해서 독특한 맛이나 향을 가지도록 좀 변환이 돼서 몸 밖으로 배출되면 원래는 그 배설된 원두를 주워다가 씻어서 볶은 게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비싼 값에 유통되는 코피 루왁이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원주민들만 먹다가 네덜란드인이 한번 맛보고서 지들이 너무 맛있어서 뿅 갔구나. 뿅 간 거예요. 그때부터 좀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해요.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걔네가 지네 먹고 싼 똥 주워다가 커피 끓여 먹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굉장히 똥인데요. 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공존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공존이에요.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 고급 커피라고 칭해지는 이 종류의 커피가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게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시작은 소비가 급증하면서부터 발생이 되죠. 그렇죠. 이 많은 소비에 맞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또 이쪽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벌이가 되네. 똥 주워다 커피 끓여 먹었더니 돈이 되네. 이거 웬 로또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제 이 팜시벳이라는 이 사양고양이를 우리에 가둬놓고 오로지 커피 열매만 먹는 거를 이제 강요를 하면서 얘네가 커피 열매만 먹으면 사는 애들이 아니라 커피 열매도 먹는데 그걸 먹고 싼 똥에는 커피 원두 그 씨앗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걸 주워다 끓여 먹은 거지 커피 열매만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열매도 되게 좋은 것만 골라 먹는다면서요? 그렇기 향기롭고.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얘네 보니까 우리가 얘네도 만만치 않게 조그매요. 맞아요. 진짜 조그만 우리에다 가둬놓고 그냥 오로지 커피 열매만 계속 먹이면서 그냥 그 커피루악 원두 생산 공장의 일환처럼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렇죠. 얘네들도 역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의 열악한 환경에 이제 그런 질병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15년은 거뜬히 살 수 있는 애들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3년 만에 생을 마감을 한대요. 네, 맞아요. 관광 상품으로 저희 나라에 사양고양이 커피 농장 방문이라는 게 묶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우, 또 대단한 관광 상품 나셨네. 발리에 있어요. 네이버에 한번 쳐봤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께서 이 커피 농장을 방문하셔서 사양고양이를 사진을 찍고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거요. 그리고 마지막에 커피를 사서 나가는 거예요. 커피 맛도 보고. 그런 관광 상품이 쫙 있어요. 돌아가는 로테이션으로. 실제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문하고 소비가 있으니까 뭐 당연히 그 농장에서 이제 먹고 사는 거기는 한데 이런 데 좀 가기 전에 저희가 한 번은 과연 내가 여기까지 가서 사양고양이 사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커피 맛을 보고 사양고양이 커피를 사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저희가 이 방송을 한 이유도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이런 관광상품을 이용하고 먹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알았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알고 나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이 참 어려울 때 요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 동물이 자율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고 그래요. 갔어요. 근데 가서 그렇게 우리에 갇혀서 공장처럼 그렇게 피폐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을 봤어요. 네네. 뭐 관광으로 내놓은 데는 조금 더 좋아 보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도 이야 하고서 커피를 사오시는 분들 정말 그분들 멘탈 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거기에서 서식하고 있는 사양고양이가 때부터 시작해서 눈부터 시작해서 뭔가 애가 많이 쩔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원주민이 이렇게 들고서 앞에 보여주고 관광객이 그걸 또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과연 거기에서 뭐 순간순간 자기도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2번 다시는. 그렇지만 한 번도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면서 네. 요게 이제 시간이 저희가 얼마 없어서 짧게 이제 또 많이들 아시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만 언급을 할게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돌고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어도 문제가 되는데 상어가 그렇죠. 그 샥스핀이나 캐비어를 위해서 심지어 지느러미만 그냥 자르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잡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지느러미만 얻기 위해서 애를 잡아서 지느러미만 자르면 걔는 살아있다고 해도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상어가 약간 계속 헤엄을 쳐야지 살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런 너무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먹을 게 널리고 깔린 세상에 그놈의 샥스핀 좀 하나 안 먹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패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앙고라, 라쿤 털 이런 것도 뭐 밍크나 아이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동물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빽빽 비명을 지르는데 애들을 묶어놓고서는 털을 강제로 뽑아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예쁘다고 하는 옷에다가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덧붙이자면 여러분 그 캐나다에 사는 그 흰색 왜 인터넷에 돌아다니시다가 사진으로 본 적 있을 거예요. 하얀색 물범, 하프 물범이라고. 혹시 그 사진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하얀색 물범이 이제 하프 물범이라고 하는데 하프 물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얘네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가죽을 벗겨요. 근데 그 타켓이 새끼만.
나 봤어. 나 너무 충격적이야. 네, 새끼만 타켓을 벗기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둔기로 칩니다. 네. 둔기를 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겨서 나머지는 이제 거기다 그냥 놓고 고기는 놓고 가는데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 건 뭐냐면 이 고기 물범 고기 있잖아요. 네. 최대 수입국이 저희 나라랑 중국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요? 이 물범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인터넷에 물범탕이라고 쳐봤어요. 수험생들에게 총명함과 집중력을 길러준다고 해서 물범탕이 학부모들에게 인기 있게 한 첩에 50만 원 정도 가량에 참고한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지리 풍년이네요. 이거를 보면서 캐나다에서 1kg에 50센트였나요? 헐값에 이거를 파는데 이걸 물범탕이라고 해가지고 끓여서 고아 먹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최상위 개체잖아요. 천적이 없어요. 그죠? 네. 물범이. 네. 이런 애들을 먹으면 몸에 중금속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장시간에 끓여 먹는 건 병짓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나 학원가 강남 일대 학원가나 이런 거에서 쭉 둘러보시면서 혹시 간판에 물범탕이라고 써있다.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알고는 먹어야 되지 않나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걸. 그리고 그걸 먹여서 내 자식 머리 똑똑해지라고 먹여서 괜히 애한테 중금속 중독만 엄마 손으로 일으키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멍청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유행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미완성이다. 그니까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언급하지 않은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패션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그 앙고라 가죽, 라쿤 가죽, 밍크 가죽 벗기고 뭐 이런 것들 너무 잔인해서 아마 영상을 틀으시면 진짜 1분도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네, 맞습니다. 과연 내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그런 털이나 가죽을 내 몸에 걸치고 다니는 게 내가 과연 괜찮은가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양희님 말씀이 맞고요. 진짜 다양한 얘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하고 더 잔인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책을 좀 참고를 했어요. 네. 이영준 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네. 사양 고양이의 눈물을 마신다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 안에는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동물에 학대하는 거, 소비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책만 참고해서 방송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네. 방송에서 준비한 거 반도 못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저는 이제 웹상에서도 많이 찾아보는데 사실 검색어를 입력하는 걸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좀 쉽게 많이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방송을 해보고 어떠셨는지 감자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오늘의 소감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료를 좀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몰랐던 것들이 많구나. 이런 식으로 나의 사소한 선택 같은 것들이 동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과연 나는 그리고 인간은 그런 거에 대한 동물에 대한 주권에 과연 내가 확실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행사할 권리가 과연 있는 것일까? 없어. 네, 이런 생각들을 좀 늘 하고 있었고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했고요. 그냥 어쨌든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죠. 동물은 더 오래 전에 우리랑 같이 살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고 개는 늑대에서부터 진화해서 이렇게 강아지로 반려동물이 된 거고 인간을 위해서 정말 동물은 뭐든지 희생합니다. 정말 많이 희생해요. 그럼 이제는 지금이라도 이제 인간이 그 희생에 보답하는 그런 답을 주면 신이 있다면 신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드디어 너희 인간들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넌지시 좀 한 판타지적인 얘기를 해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상위 계층에 있는 인간이 그 약자들을 위해서 한 걸음 다가가서 보다듬어 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이제 평소에도 늘 매일매일 유튜브로 1시간 반씩 보고 잠을 네. 자고 이럴 정도로 관심을 갖는데
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과 그 이외에도 이런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쌍욕과 다들 정신병자라는 말밖에는 드린 말씀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뭐 인간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생존을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스템화되어서 길러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무슨 뭐 동물보호 단체에서 막 수장이 되어서 앞에 나서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정도까지로 제 삶을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주변에 항상 이웃의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길에 불쌍하게 나앉아 있는 반려동물들이나 아니면 또 그냥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좋은 마음으로 더 이제 밥도 챙겨주시고 물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이런 문화를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게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본인의 삶을 다 투자해서 그렇게 동물보호 단체에서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량희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희한테 이제 광고 겸 이벤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저희한테 이제 앞으로 좋은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너들말 코너에 참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뭐 사연이던 방송 주제 요청이던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주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보내주시는 분께 저희가 상수동에 굉장히 핫한 곳이네요. 6호선 상수역입니다, 여러분. 홍대랑 굉장히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렇습니다. 데이트하기 좋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저녁 7시부터 이제 사장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운영되는 심야 식당이 있어요. 좋네요. 이름이 밤키친이라는. 네, 밤키친. 네. 소규모로 이제 운영되는 12석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이제 약간 양식 메뉴를 좀 가정식 스타일로 파시는 곳인데 여기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뭐 후기를 남겨주시던 메일을 보내주시던 그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로 선정되신 분한테 매주 10,000원 무료 이용권을 제공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1만 원이요? 네. 땅 파면 1만 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홍대. 네.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장님이 그만하겠다고 하는 그날까지 매주 이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한 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댓글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연 연락부터 시작해서 너들목 사연까지. 너들목이요? 너들말이요. 너들말이요. 네. 그렇게 남겨주시면 제일 처음 보내주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양님께서 메일 주소 읽어주시고 깔끔하게 끝내죠. 네. ajjj0211@naver.com으로 사연이나 주제 요청 그리고 그냥 수다 떨려고 보내주셔도 좋고요. 팟빵이나 인스타 그리고 유튜브 파티 어플,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저희가 시간이 허용되면 매주 한 분, 두 분씩이라도 읽어드리고 아니면은 어느 날 시간을 좀 몰아서 한 번씩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왜 먼저 하세요? 예, 제가 약간 멘탈을 놨어요. 양이님 먼저 하시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 나 이거 왜 자꾸 감자 있는 날 내가 저번 주 계속 감자래. 저번 계속 감자래.